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김진애의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조금 전 사다리를 차벽에 걸고 체포팀 인원들이 사다리를 통해 버스 차벽을 넘어서 지금 보이시는 체포팀 인원들이 관저 방향으로 이동 중인 모습이 저희 채널A의 중계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찰 체포팀이 사다리를 버스 차벽에 걸고 차벽을 넘어서 속속 관저 방향으로 이동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체포팀 인원이 이 철문 앞을 막았던 버스 차벽을 넘어서 관저 경내 안으로까지는 지금 현재 진입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입로 따라 관저 방향으로 이동 중인 병력도 현재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관저 내에 경찰 병력 1,000명 이상을 경찰은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최대 한 500명 안팎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서겠다라고 밝혀서 현재 체포팀의 인원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즉 대통령 경호처는 상당한 수적 열세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조금 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관저 철문 안쪽을 막았던 이 버스 차벽을 사다리를 동원해서 경찰 체포팀이 버스 차벽을 넘어섰다라는 내용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애초에는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서 이 레이커 차를 동원해서 버스 차를 하나하나씩 다 뜯어낸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버스 차벽에 사다리를 걸고서 버스 차벽을 훌쩍 넘는 그런 전략을 체포팀이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팀은 1차 저지선 차벽을 손쉽게 통과한 셈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듯 차벽을 넘어서 이 관저 방향 언덕 부근까지 지금 조끼를 입은 경찰 체포팀이 손쉽게 넘어서 지금 대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호처에 저지가 없었어요. 체포팀이 겪었던 어려움이라고는 차벽을 넘는 수고로움 정도밖에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에 저지는 없었고 1차 저지선을 넘어서 관저 방향으로 이동 중이고요. 아래에는 또 남은 병력들이 대기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1차 체포팀 인원이 우르르 차벽을 사다리를 걸고 넘어서 관저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1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이 별도의 저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끼를 입은 인원들을 다 경찰 체포팀으로 보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적으로 병력 차이가 워낙 이번에는 경찰이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호처 입장에서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관저에 가까운 쪽에서 좀 더 두터운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경찰 체포팀 병력이 지금 집결을 해 있습니다. 1차 저지선을 넘어서 이제 관저 쪽으로 향하는 그 언덕 오르막길에 체포팀 상당수 병력이 지금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나머지 병력이 사다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집결을 하자 관저 방향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요. 되게 많은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차 체포 때는 달라요. 인해 전술이란 말이 딱 떠오를 정도로 상당수 많은 체포팀 병력이 우르르 몰려서 지금 관저 방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주혜 의원님, 지금 사실은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한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경호처장 대행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명분이고 사실적으로는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경호선의 저지를 다 지금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경찰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적으로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호팀을 총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김성훈 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하게 되면 또 이 경호원 팀이 또 굉장히 무력화될 수 있다. 좀 이러한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던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오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지금 2개의 체포영장을 더 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그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장에서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체포는 뭐 이게 특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수처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수사권이 없는 그 내란죄에 기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받았다. 또한 일차적인 원칙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사실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체포영장인 것이죠. 예. 거기에다 오늘 3,700명이 출동 준비를 한다. 저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출동할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뭐 체포에 또 수사 소환에 불응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몇 번 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또 청구를 하고 발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그래도 대통령이란 그런 아직 현직상의 그런 신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어제 신문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지금 결국은 체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공수처의 존재감, 그동안에 그 무력했던 그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명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이지 공수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체적인 체포 인력도 없어서 지금 대대적인 경찰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과연 정당한 지금 법치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행히 어떤 물리적 충돌이랄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비극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포팀이 철제 사다리를 들고 1차 이제 관저 외부의 어떤 철문 뒤에 있는 차벽을 굉장히 손쉽게 넘어섰습니다. 수백 명이 관저로 진입하는 오르막길에 집결해 있고 사다리를 넘어오는, 그러니까 사라인을 넘어오는 병력들이 어느 정도 집결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조금 전 관저 방향으로 우르르 올라갔고요. 아마 경찰 투입이 예정됐던 인원들이 다 사다리를 차벽을 넘었다라는 판단하에 사다리를 철거해서 다시 2차 전위선이 있는 곳으로 사다리까지 조금 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희가 지금 멀리서 관저 경내를 촬영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까지는 2차 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도 이제 버스 차벽 한 대가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사다리를 놓고 넘어간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흥미로운 것은 1차 때 경호처가 그래도 한동안은 이 철문에서 차벽까지를 상당히 저지했는데 이번엔 1차 저지선을 사다리 걸고 수백 명, 조금 전에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우르르 막 몰려 올라가는데 네. 경호처에 저지와 저항이 없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우선 첫 번째는 어제 4시부터 그러니까 경찰이 집중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소위 교양이라는 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계별로 작전을 수행했고 세계조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번에 1차 때 왔을 때도 사실은 첫 번째 문은 쉽게 열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차가 벽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사실은 1차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성훈 권한대행 차장을 조기에 신병 인도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매봉산을 둘러싸고 입체적으로 여러 군데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1차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관저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도 보니까 김성훈 차장이 아마 대통령 직원, 즉 소위 차장과 가족부장이 조금 대통령 바로 근접해서 네. 경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에는 1차, 2차 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지나치게 충돌을 많이 해서 말하자면 만에 하나 있을 6월 사태를 피하고자 하는 상호 간의 어떤 네. 지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종적으로 관저 안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예. 하는 부분이 오늘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병력 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포팀이 2배 이상 더 많은 병력을 총 경찰병력 3,700명 넘게 지금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관저 안에는 뭐 1,000명 가량 네. 체포조, 뭐 장애물 제거팀 그리고 제압조 뭐 이렇게 3개 조로 나누어서 1,000명 가량의 경찰 병력을 투입하는데 관저 경내에는 경호처 병력을 다 끌어봤자 500명 안팎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차이, 수적 열세가 워낙 현저하게 크게 나기 때문에 일단 1차 저지선은 의미가 없다. 1차 저지선은 그냥 포기하고 2차나 이제 최후 저지선 쪽에 경호처들이 어떤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도 보이는데 박수현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자 1차 때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공수처가. 2차 때는 경찰이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뭐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형사들은 여기서 다 볼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강력계 형사의 뭐 마수대, 마약 단속반 형사의 뭐 조폭 잡는 형사까지 다 데리고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오늘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이며 또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쉽게 좀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 그래도 대한민국이 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끄럽고 슬픈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저렇게 강제로 체포당하는 모습을 꼭 봤어야 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좀 슬프시고 또 분노스럽기도 한 측면도 있으시고 안타깝기도 하시고 이런 마음일 텐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추가 병력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박수현 의원님.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왕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어서 이 사태가 법과 질서에 의해서 잘 마무리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네네. 또 이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께서 늘 걱정하시는 유혈 사태가 제발 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슬프고 이런 날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가 제대로 살아있고 민주주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살아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날로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예. 해봅니다. 방금 앞서 말씀에서 이 체포영장의 불법성 내지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었고 또 법원은 다시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논란이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역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만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해서 검찰이 벌써 10명을 지금 구속 기소한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나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의 어떤 부당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대한 바닷물의 그 쓰나미를 물컵 가지고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논리에 어떤 설득될 국민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 여야를 떠나서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슬프고 이런 날이지만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새 출발이 되는 날로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